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화면하고 잘 나올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LM 기술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AI 기술 동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파악해 볼 건데요. 이번 주 기술 동향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요 26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번에 아펙 2025 통해서 최첨단치 26만 개를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잭슨 왕의 이제 SK하고 삼성에 각각 5만 대, 현대자동차 5만 대, 그다음 네이버에 6만 대에서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5만 대에서 총 26만 대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26만 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6만 대가 의미하는 게 보통 우리 H백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 H백 그래픽 카드 하나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이브 코딩용 AI를 쓴다라고 했을 때 H백 그래픽 한 장이 한 명분의 AI 개발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 얘 H백보다 성능이 5배 정도 좋은 그 GB200 같은 최신 블랙엘 기반의 26만 대가 들어온다면 얘는 제 생각엔 그 한 최소 130만 명 정도 되는 130만 명 정도 되는 AI 24시간 항시 일할 수 있는 AI 그 직원들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AI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요즘에 기업들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GPU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임계점을 돌파해서 특히 AI 코딩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GPU 개수 확보하는 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중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26만 대 최신 칩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에 일을 굉장히 잘하는 AI 일꾼 130만 명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주목하는 거는 이 잭슨왕이 한국에 26만 대 주는데 왜 굳이 세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정부에다 주는 건 이제 스타트업이나 공공 쪽에 활용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한테 주는 거는 삼성이 TSMC하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의 수율을 높이는 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 GPU가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우선권을 줘서 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GPU를 그 TSMC 대만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만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TSMC에서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좀 한쪽에만 의존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한테 칩을 줘서 그런 것들을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전략도 하나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데 그래픽 카드 코어도 중요하지만 이 추론할 때 굉장히 고속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HBM3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설정이나 그런 공급 라인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또 5만 대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5만 대가 이, 이 그 엔비디아가 지금 강조하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로봇에다가 AI 접목시키는 것들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자회사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3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거기에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기도 역시 5만 대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세계 대기업에 이제 15만 대가 들어가고 네이버는 지금 사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 모델 성능이 GPT-4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대량의 GPU를 통한 인계점을 도파할 만한 학습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지금 네이버 출신들이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AI 총괄하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6만 대 정도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엊그제 발표된 내용 중에 애플이 차세대 쉬리 엔진으로 제미나이를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플은 이게 우리가 구글한테 너무 이런 검색 엔진을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회사를 인수해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들었었는데요. 이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 인수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제미나이 모델을 가지고 애플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프라이빗 서버를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제미나이 모델을 서빙해서 이걸 갖고 이 애플 유저들한테 쉬리를 제미나이 기반의 쉬리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구글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독점법에 맞아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해야 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 하반기에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크롬 브라우저도 지킬 수가 있게 됐고 안드로이드도 지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모바일 쪽에 들어오는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오는 그 진위 통로를 제미나이로 계속 수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여기다 구글은 자체 TPU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제미나이 관련된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오픈 AI 소라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비해서 동영상 생성 AI 플랫폼에 비해서 비오 3점대 버전들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애플의 차세대 쉬리 엔진에 제미나이가 탑재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와 GPU 확보에 목매에 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가장 대표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AI가 아마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내용인데요. 7년에 걸쳐서 총 380억 달러의 규모의 아마존 인프라에 있는 엔비디아 GPU 수십만 대와 그 다음에 수천만 개의 CPU 확장 인프라를 26년 말까지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오픈 AI와 아마존이 지금 콜라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는 사실 MS 애저 클라우드의 독점으로 묶여서 사실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오라클이 오라클이 이제 오픈 AI한테 돈을 받아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고 오라클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 유지 보수하면서 오픈 AI한테 이 GPU 디전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자체 오라클을 통한 데이터 리전 확보 이외에도 기존의 아마존이 갖고 있는 GPU 리전을 최대한 끌어다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느 임계점을 돌파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AI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GPU를 확보하는 데 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LLM 기술을 이해와 활용인데요. 이 LLM 기술은 이런 AI 에이전트나 요즘에 소위 말하는 자율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LLM이죠. 최근에 이제 LLM 중에 이런 피지컬 AI, 그다음에 기업 안에서 써야 되는 프라이빗 AI 모델 개발하는데 새로운 도구가 탄생했습니다. 이 도구 중에 이제 하나가 올해 3월 달에 엔비디아에서 GTC에서 발표했던 이 DGX 스팍이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주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지난주에 받아서 이 DGX 스팍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의 놀라운 점은 기존 제가 쓰는 예를 들어서 RTX 3090 대비 인퍼런스 속도가 거의 6배, 7배 정도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성비입니다. 전기 소모가 거의 기존 제가 쓰던 장비의 10분의 1 정도 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처리하는 전성비를 갖고 있고, 이 뭐의 메모리 자체가 128기가나 되기 때문에 이 128기가짜리 메모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모델, 뭐 200억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까지도 안정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만능 칩입니다. 기존의 이런 GPU의 가장 큰 문제가 엄청난 전력을 쓰면서 발열을 엄청나게 일으키는데요. 얘는 초저전력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뭐 70도 이상 올라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쿨러도 거의 뭐 굉장히 작은 쿨러 하나가 이렇게 앞에서 좀 그 바람 빨아들여 가지고 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환경에서 특히 이 LLM의 파인튜닝을 이용한 미세 조정 환경에서 DGX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인튜닝을 위한 미세 조정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언슬롯 같은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슬롯의 블로거 사이트에 한번 가서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소개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언슬롯의 GPT OSS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공개된 모델을 갖고 파인튜닝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정도 복잡할 뿐더러 이걸 파인튜닝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데요. 이 DGX 스파크나 또는 요즘에 럼파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공되는 인프라 그리고 언슬롯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파인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개 말이 써 있지만 기존 대비 파인튜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슬롯 사이트에 가서 보면 이 파인튜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슬롯에서 공개한 이제 파인튜닝 모델인데요.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오픈소스가 바로 GPT OSS 20B 모델인데요. 뭐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파인튜닝이 되고 알리바바가 공개한 QN3 계열 모델들,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QMVL이라고 해서 VLM이라고 불리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얘는 사진을 한 방에 인식하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의 오픈소스 버전인 젬마 3, 특히 얘는 이제 270메가는 굉장히 저사양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고 얘는 주로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피지컬 컴퓨터에서도 동작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저사양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도 파인튜닝 가능하고요. 기존의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 3.1 시리즈라든지 프랑스의 미스트랄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에 관련된 파인튜닝 하는 것들을 다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GPT OS에서 파인튜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 언슬롯에서 만들어 놓은 노트북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이런 전용 디바이스 같은 것도 보급이 되고 하면서 이 LLM의 파인 튜닝을 통한 미세 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고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 성격에 맞춰서 또는 오픈소스 파인 튜닝 원본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가공해서 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 로컬 LLM을 자체 구축할 때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LLM을 가지고 하는데 LLM 모델 자체에 있는 데이터 이외에 우리만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주목받은 게 바로 RAG입니다. 이 RAG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RAG가 처음 등장한 거는 GPT-3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LLM을 가지고 우리만의 데이터를 따로 학습시키고 싶은데 파인튜닝은 좀 힘들고 파인튜닝이 아닌 방식으로 따로 학습시키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챗GPT가 상용화 22년도 11월 30일 상용화되면서 이 새로 우리만의 데이터를 파인튜닝이 아닌 가벼운 방식으로 학습시키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생기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레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3년도, 24년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
이 마치 LLM을 이용해서 무슨 에이전트를 만들면 다 레그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됐었죠. 이때 레그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논문이 이제 이런 논문들인데요. 이 논문은 서베이 논문인데 잠깐 한번 보면은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레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이렇게 한 내용들이고요. 이 주요 포인트마다 이러한 레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쭉 연구 개발이 돼 왔던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강, 그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2, 3년간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 흘러나온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요 단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신 레그 트렌드는 단순하게 글자만 하지 말고 글자 이외에 멀티모달을 넣자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리트리벌 아규먼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요즘에 또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그는 보통 라이브 레그 또는 어드밴스 레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색해 보면 라이브 레그 뭐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 레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면 이 지난 몇 년간의 패러다임은 그냥 우리가 인베딩 통해서 그 데이터를 그 잘라가지고 인베딩 시켜서 기존의 LLM하고 그 레그 형태로 단순하게 묶는 라이브 레그 방식. 이게 이제 가장 입문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레그는 그렇게 했더니 성능이 안 나와. 그래서 전처리, 후처리를 강화해야 돼. 요 방식이 어드밴스 레그고, 아, 이렇게 전처리, 후처리 강화 어드밴스 레그를 상황별로 다 쪼개갖고 잘게 잘게 해서 모듈러 레그를 만들어야 제대로 대응이 가능해. 요게 이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레그 방식의 진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여기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텍스트만 증강 생성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이미지나 오디오나 이런 걸 다 합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파인 튜닝 레벨이 아니라 레그에서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구나. 라는 게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레그는 이 단순하게 텍스트 중심의 레그가 아니라 멀티모달 형태의 레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기에 이런 그 사진을 하나 넣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뭐 설명하는 걸 텍스트를 요청하면 텍스트와 사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멀티모달이죠. 이 멀티모달이 들어오면 기존의 레그는 그 이런 텍스트 중심의 인베딩을 시켜서 그걸 검색해서 텍스트를 답변했다면 이제 멀티모달 레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 안에 멀티모달 커퍼스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추론을 하고 추론한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할 때도 역시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모달, 뭐 이미지나 텍스트를 같이 섞어서 답변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멀티모달 레그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이런 논문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M이 이런 레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는 게 그 추세였다면 또 하나의 방향성 중에 하나는 사람처럼 싱킹하는 추론용 LLM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24년도 9월 12일 날 오픈 AI가 첫 번째 추론 모델을 만듭니다. 기존의 오픈 AI의 비추론용 기존 모델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을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글자를 분석해서 확률로 계산해서 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추론용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 메커니즘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싱킹 기능이라는 걸 넣어서 굉장히 사람같이 생각해서 굉장히 정교한 답변을 내놓는 모델이 바로 24년 9월 12일 날 공개된 5원 프리뷰 모델인데요. GPT-5원이라고 하는 모델들이죠. 이런 모델들이 이제 싱킹 모델인데 이런 싱킹 모델이 굉장히 이제 저거 어떻게 만들지 대단하다 그랬는데 25년도에 이제 25년도 1월 말에 우리나라로 하면은 설 연휴 때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가 이 딥시크 R1이라는 이 논문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봤더니 일반 LLM 모델, 확률로 계산한 LLM 모델을 어떻게 추론형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가
이 논문에 자세하게 공개가 되면서 올해 1월 말을 기점으로 이 거의 대부분의 LLM 모델들이 싱킹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싱킹 기능이 추가돼서 뭘 할 수 있냐? 뭐 수능 만점 맞고 뭐 이런 AI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LLM이 이제 단순하게 이 레그나 또는 싱킹이나 이런 거 이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외에 도구를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도구 관련된 것들은 24년 11월 26일 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LLM한테 외부 도구를 쉽게 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공개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외부 도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거를 이렇게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공개한 게 이제 11월 26일 날이었고, 이게 이제 올해 2월 25일 날 소네 3.5가 나오면서 이 MCP 서버나 클라이언트 자체를 바이브 코딩으로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 MCP를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급속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전부 다 그냥 대세가 MCP였죠. MCP로 다 돼요. 막 이런 대세가 되면서 MCP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일부는 허황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마치 MCP가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MCP는 만든 이유 자체가 이 똘똘한 LLM이 도구를 쓸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미서리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굉장히 효과적으로 MCP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문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는 AI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이 도구를 써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LLM이 이제 한쪽에서는 상용 모델,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만드는 상용 모델이 가장 유명하죠. 현재 최신 모델은 GPT-5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클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엄용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GPT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답변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한적인 답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을 막 요청했더니 뭐 법에 관련된 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뭐그 챗GPT 물어봐서 법률을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라고 해서 오픈 AI를 소송 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도메인 특화되어 있는 답변 자체를 못하게 막는 형태로 챗GPT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모델들도 다 그렇게 바뀔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이런 상용 모델 이외에 반대쪽에서 오픈 소스 모델들이 이제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오픈 소스는 원래 메타의 라마가 이 시장을 리딩했습니다. 그런데 요 리딩했던 라마가 최근에 이제 라마의 기존 개발자 조직을 전부 다 해체하면서 600명 이상의 라마 개발자를 해고했습니다. 해고하고 대신에 새로운 슈퍼맨들을 50명 정도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GPU 자원을 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지금 라마 3.1 이후에 이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주목받는 모델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LLM 모델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픈AI GPT-OSS고요. 이 GPT-OSS는 오픈AI 4.5급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N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QN 3점대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 QN은 알리바바에서 만든 그런 고성능 모델이죠. 참고로 오픈 AI는 다 좋은데 특정 기능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이슨 파싱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AI 에이전트 개발을 할 때 안에 프로세스의 상당수가 이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 값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GPT OSS가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사실 AI 에이전트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QN 모델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QN 모델도 이렇게 써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나와야 되는데 뭐 한문이 섞인다거나 해서 퀄리티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소스 모델인 젬마가 있는데요. 젬마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모델보다는 소형 모델에 특화된 것들로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은 젬마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크롬 웹브라우저의 로컬 버전에 젠마 N이라는 걸 탑재해서 로컬 버전에 작동하는 PC나 스마트폰에 작동하는 그런 거 지원한다거나 또는 엣지 AI라고 해서 엣지단에서 굉장히 작은 메모리나 그 성능이 떨어지는 CPU 자원을 갖고도 AI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는 중국의 그 QM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LLM이라고 하는 기술의 특징이 있는데요. LLM이 2022년도 처음 나왔을 때 특징은 그냥 챗GPT처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화형 AI 형태에 머물렀다면 이 오픈 AI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하는 게 자기네가 AI를 만드는 건 AI 5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AI 5단계 첫 번째 형태가 챗봇 형태의 대화형 AI였습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모델이 챗GPT 그 3.5 모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이 추론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만들어 이야기했는데요. 이 추론형이 이제 24년도에 등장한 그 오원 모델들이 이제 이 추론형의 대표적인 모델들입니다. 현재는 이 추론형을 기반으로 도구를 쓸 수 있는 단계로 돼서 추론형 도하기 도구가 연결되면서 이제부터는 얘를 가지고 AI가 자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테마는 이 자율적 행위에 AI 에이전트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LLM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테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픈 AI 홈페이지 가시면 내년도 9월까지 오픈 AI가 이제는 그 전체 영역 중에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물리학 박사, 뭐 기계공학 박사, 어떤 특정 업무를 잘하는 AI를 잘 만들 거고 이 AI는 강화를 시킬 건데요. 이 GPU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자를 대규모로 대체하는 이걸 하지만 내년도에는 바이브 엔지니어링한 이름으로 이걸 가지고 물리학 연구도 하고 이걸 갖고 화학 공장에서 뭘 개선하고 이걸 갖고 건설 현장에서 뭘 하고 이걸 갖고 이 기계공학에서 뭘 개발하고 하는 형태로 AI 엔지니어들을 이제 대규모로 해서 혁신적인 업무 생산성을 일으키겠다 하는 혁신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자들을 대규모로 써서 조직이 바뀌는 거를 이 조직 바뀌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AI 로드맵으로 세웠고 이미 대화형은 25년, 22년, 24년, 그다음에 현재 25년, 그다음에 혁신자 모델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6년, 27년, 그리고 2030년 전에 기존에 우리가 하는 일하는 방식이 모두 바뀐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GPU가 사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처럼 다양한 AI 모델을 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소타급 모델을 갖고 있는 AI 회사들은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음, 물어봐 주세요. 애플 인텔리전스하고 제미나이는 다른 얘기고요. 인텔리전스는 애플 아이폰에서 AI 기능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 중에 LLM을 제미나이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인텔리전스의 메인 엔진을 자체 개발에 실패해서 이거를 구글 제미나이를 갖다 붙이겠다. 결론적으로 이미 삼성에 있는 갤럭시 모델들은 제미나이 써서 온갖 종류의 AI를 하고 있는데 그런 AI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애플 인텔리전스의 메인 엔진을 제미나이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AI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이제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는 오히려 사람보다 뛰어난 모래 사실 저는 당장 저희 회사만 해도 개발자 쪽에 바이브 코딩이란 이름으로 AI에 대한 업무 생산성을 제가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뭐올 초에 4명이 개발하던 거를 올해 6월 달엔 2명이 개발하고 현재는 1명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1명이 한 개 프로젝트 하던 거가 이제 1명이 N개 프로젝트 형태로 바뀌는 거의 10개월 만에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AI들, 지금 현재는 코딩만 잘하지만 AI가 이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하는 AI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요. 이런 AI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 이슈가 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워크플로우라든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뭐 마케팅적인 측면의 용어들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나 또는 개인 조직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 AI를 쓰는 조직과 쓰지 않는 조직의 갭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